자, 오늘은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자,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라는 것은 행복하거나 아니면은 즐겁거나 아니면 뭐 기타 이제 다른 정신적인 이런 거 말고 어떤 물리적인 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이제 생명이 붙어 있기 위해서라는 살기 위해서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물을 먹고 위장에서 소화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데 소화 못 시키면은 못 살겠죠. 예. 음식을 아무 먹어도 그걸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소화인데 그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은 우리 생명 유지가 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또 그렇게 안 죽으면은 음식을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뭐라 하죠? 뇌사에 빠졌거나 무의식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닌겔을 맞추잖아요. 그죠? 강제로 이제 주사제로 해가지고 음식을 먹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먹어줘야지. 그러니까 먹는 것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먹었으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서. 위장에서 소화된 거를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된 음식이 내 몸에서 이용하기 위한 형태로 바뀌어져서 흡수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이래 되면은 장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소장, 대장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야기한 대장은 위장 12장이 아니고,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먹고 소화까지 했는데 그거까지 한다고 끝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된 거를 흡수하는 거, 즉 소장에서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내 몸에서 빨아들여야 돼요.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 안 하면은 먹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은 것도 의미가 없고 소화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르륵 다 빠져버립니다. 내 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흡수하는 기관은 앞에 나왔다시피 소장과 내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영양을. 내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요. 물기를 흡수합니다. 자, 사람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되겠죠. 비정상적이라 가지고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소장에 사는 영양소 흡수 같은 경우는 흡수만도 사실 따로 못하잖아요. 그죠? 위에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소화를 안 시킨 것이 내려왔다. 소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은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줘야지만이 소장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위장에서 소화를 아무리 잘 시켜줘도 소장에서 흡수 안 할 거면 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에서 우리가 입으로 아무만 물을 먹어줘도 대장에서 흡수를 안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은 쭈글쭈글해집니다. 사람 몸에는 70%가 물이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체중 60kg라고 봅시다. 60kg 체중 같으면 60% 70면 67, 42kg이 물입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침도 뱉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봅니다. 그리고 땀도 나고 이게 다 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열심히 걷거나 운동하면 땀 줄줄줄 흐르면 그 느낍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땀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씩 오래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면은 내가 흐른 걸 못 느껴도 조금씩 나요. 납니다. 그런데 땀이 난다는 것은 즉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소모가 된다는 거잖아요. 소모가 되면은 그만큼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을 채워주는 방법이 대장에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먹는 건 입으로 벌컥벌컥 먹지만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대장에서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벌컥 먹는데 대소변을 다 나와버리면은 내 몸에서 수분이 모자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게 돼요. 그 대장에서 흡수를 해줘야지만이 내 몸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도 마찬가지고 소장에서 흡수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먹은 영양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 소화시키는 것도 하나, 흡수하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있겠죠. 나쁜 이물질이라든지 찌그러지는 배설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네 단계가 돼야 돼요.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요 네 단계가 진행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 몸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안 되면은 이상이 생겨요. 안 먹으면은 소화하고 흡수고 배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하면은 먹어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흡수 배설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흡수 이게 안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소화시키면 뭐예요? 줄줄 빠져버린대. 자, 이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의 병이,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환자인 줄 아십니까? 먹고 소화까지 시켰는데 흡수 안 되는 사람. 예? 이런 흡수 안 되는 사람은, 대표적 환자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과민성 대장입니다. 과민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먹었는데, 소화시켰는데, 줄줄 새버려요. 이 장에서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증상이 이거잖아요. 밥 먹고 나서 30분도 안 되는데 화장실 쫓아가.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 하면은 영양가 다 빠지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는 몸에 영양이 남아 있었으니까 생명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영양은 새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소장, 대장 그 뒤로 항문을 해가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금방 먹었는데 어떻게 금방 화장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 영양소도 흡수하고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할 때로 시간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빨아들이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소장이나 대장이라는 장기도 우리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장기들입니다.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즉 인간은 잡식성이다 보니까 온갖 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부터 해가 육식까지, 거기다가 화학물질까지. 화학물질을 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 화학조미료라든지, 그러니까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약도 많이 먹잖아요. 약도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열나면 해열제 먹고, 설사나면 지사제 먹고, 그런 화학물질이 온갖 거 다 먹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은 우리 몸이 소화낼 수 있고 이겨내는데 못 이겨낼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게 이제 좋은 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약품 처리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오징어 같은 데라든지 그 노가리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말려서 오래 먹는 음식들은 이 방부제 처리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식품의약품에서 정해놓은 기준치 내에서 화학물질을 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징어 하나만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오징어 먹고 노가리 먹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번데기 같은 거, 북어,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부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가치가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약품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 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른 데서 이제 그 강원도 데서 건조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인데,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제가 그 집에서 최근에 그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빨개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니까 이게 허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뭐 내가 검사해보고 그걸 자신 없어요. 근데 이게 중국산이거든. 이게 무슨 약품 처리했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고춧가루 허옇게 돼. 고춧가루 오래된다고 해가지고 고춧가루가 허옇게 될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굉장히 찝찝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남은 버려버릴까 말까 지금.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의하다 보니까 뭐새 마트 같은 데 보면 중국산도요. 특등, 상등, 하등 하면 이렇게 또 나와요, 또 그 중국산을.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마트 가니까 양파가 지금 겨울이니까 지금 제철에 하다 보니 굉장히 비싸거든요. 중국산 양파가 들어와가지고 양파 굉장히 싼데 제가 중국산 양파는 뭐가 다른가 제가 사봤거든요. 중국산 양파는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단단하고 굉장히 썩지도 안 하고.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질겨요. 딱딱하고. 이 맛 차이겠구나. 제가 그것 때문에 국산 양파는 그러니까 맛이 이제 그 보들보들하거든요. 예, 그 좀 뭐 이렇게 해야 될까, 깊은 맛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우리가 음식이란 것들을 여러 가지 막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생기는 대부분 위치가 장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육식을 옛날보다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 소화가 돼가지고 장에서 자꾸 발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발효란 것들도 좋게 말해서 발효지 나쁘게 말해서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변비니, 설사니, 장염이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옛날보다는 더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먹는 음식이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 큰 문제 생길 일도 없고 변비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장질환들. 그러니까 대장암 같은 경우도. 자,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몸속에 소장의 길이는 얼마 정도 있냐면 소장의 길이가 장이 굉장히 길어요. 길다라는 것은 거기에 음식물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우리 소장의 길이는 소장 대장 합쳐서 대충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m 정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8m. 8m 같으면은요. 우리 여기 바닥 여기 한 칸이 30cm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수 여기 3m. 여기 3m거든요. 11, 12, 13, 14, 15, 16, 17. 요거 읽었거든요. 17개 캐봐야 몇 m입니까? 37, 21하고 5m밖에 안 돼요.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5m입니다. 이게 이것보다도 배 더 크다.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더 크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열로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아홉이면 39, 27. 8m 27이네. 저기서 저까지 된답니다. 이만한 길다란 장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8m, 보통 소장이 한 6m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요 치 정도 됩니다. 대장이 한 2m 정도 된다 그러죠. 소장이 6m, 대장이 2m 정도. 물론 이제 좀 더 긴 사람도 있고, 더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초식, 을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 동물은 장의 길이가 좀 더 길고요. 육식 동물은 장의 길이 깁니다. 짧아서 짧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 되나, 풀 뜯어먹는 코끼리나, 소나, 소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배가 빵빵하잖아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야들은 허리가 잘록해요. 장이 짧아서 그래서. 이 장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에서 일어나는 제일 약한 증상이 뭐냐면은 변비 아니면 설사입니다. 그죠? 변비는 뱀이 딱딱해서 못 나오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변비는 수분이 부족한 거. 근데 설사는 뭘까요? 이런 과민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과민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빨리 나가버리니까. 변비는 빨리 안 나가니까. 자, 대장에서 계속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변이 딱딱하게 찌그림이 난 거다고. 근데 이제 빨리 나가버리니까 대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기 전에 쫙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변비 같은 경우에는 변이 딱딱해서 잘 안 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섬유질을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섬유질을 먹어줘서 나가게 해주는 거. 그 다음 설사를 하게 되면은
유산균을 넣어주는 방법을 취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왜냐? 사람의 장 속에는요, 이 8m 되는 장 속에는 세균이 약간 100조마리가 들어있습니다. 100조마리. 100조. 100조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100조가 있으면 참 좋겠죠. 돈이 100조가. 자, 근데 또 그 균의 숫자가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땄을 때, 종류가 다를 때 약 100종류가 있다 그래요. 100조마리라는 것은 한 마리를 한 마리씩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리에도 무리가 있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어중간한 놈, 중간 놈, 이런 것들. 그 종류가 100종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종류의 균이 장에는 100조마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균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변비가 될 수도 있고, 설사가 될 수도 있고, 과민성 대장염이 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의 상태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만이 장이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야지만이 영양소 흡수가 잘 돼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 내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장에 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자, 요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3탄인 장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